운정 테크노밸리가 산업 입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운정 테크노밸리는 면적은 약 41만 제곱평방미터고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테크노밸리들은 1차가 성공하면 2차, 3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연간 2조 원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체감을 못 하잖아요. 토목공사, 건설 경기로 그거를 부양책을 쓰면서 극복했었잖아요. 간단히만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요. 2차, 3차가 따라오게 되면 그런 식으로 판교도 성공한 거예요. 물론 그러면 운정산도시 3지구를 바로 이 아파트 부지를 주목하자 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바로 그냥 이런 사진 자체를 보는 거를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최근에 10년간 희망 고문을 했던 것 중에 가장 즐거운 희망 고문이 아닌가 싶어요. 안녕하세요, 운포TV입니다. 자, 운정 테크노밸리 물량 확보, 그리고 테크노밸리의 파급 효과와 눈여겨볼 아파트들은 바로 이곳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오늘은 주말에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만드는 영상들이 좀 복잡하다는 얘기들을 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제목을 지어봐. 요새 운정 신도시가 조정대상 지역이 되느냐, 파주가 조정대상 지역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국토부도 보시고 언론도 지금 취재를 나오고 있고 여러모로 산만한 분위기는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분위기. 다소 좀 다운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테크노밸리 얘기를 좀 하고 간단하게 이 아파트 부지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소개는 이렇습니다. 운정 테크노밸리 원한 가격 입지 및 소개고요. 테크노밸리의 16만 평의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용인 테크노밸리의 경제 효과, 테크노밸리가 가져오는 단계별 지역 발전 효과, 운정 신도시 바로 이 아파트 부지를 주목하자. 운정 신도시 자족 기능 확대를 기대하며 소견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운정 테크노밸리가 산업 입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운정 테크노밸리는 면적은 약 41만 제곱평방미터고요. 14만 평 정도 되고요. 면적 확대를 또 노력한다고 하고 있어요. 입주 계획 기업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91개에서 100개 정도 되고요. 경제적 파급 효과는 9,108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입주 기업은 이 입주 기업이 포인트인데, 테크노밸리다 보니까 ICT 관련 제조업 연구개발업 R&D죠. 굉장히 선호받는 업종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관련 기업들이죠. 그래서 목표는 일단은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입지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14만 평 분량의 여기에 대지는 확보한 거예요. 일반 산업단지 국토부의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플러스해서 도시 첨단 산업단지까지 지정이 되게 된다면 정말 금상첨화가 된다.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나면 토지 분양가라든지 여러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아요. 기업들에게 던질 수 있는 떡밥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입지로 만들 수 있고 혜택들이 많다. 기간은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파트 준공처럼 착공을 하고 나서 2년 뒤에 입주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적어도 2023년, 2024년 빠르면은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굉장히 빠른 거겠죠. 운정 신도시로서는 정말 처음으로 이런 자족 기능을 갖춘 산업단지나 이런 테크노밸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했습니다. 테크노밸리의 위치입니다. 자, 이게 운정 신도시를 이렇게 보여주는 토지 이용 계획도고요. GTX 운전 역사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운전 3지구 개발 계획 10차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데, GTX가 이렇게 여기 마지막 정거장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뭐 올라간다고 하죠. 지하 50m 대심도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조금 잘못 그렸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통해서 차량기지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이 GTX 차량기지 바로 연접해서 운정 테크노밸리를 14만 평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운정 테크노밸리의 위치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기업들의 그 기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겠죠. 이런 GTX 차량 기지와 기업들이 이쪽에 입주를 하게 되면 운정 신도시에 이렇게 파급 효과를 주게 됩니다. 여기 바깥쪽으로는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외곽순환고속,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물류교통이라든지 그리고 GTX 역사와의 연계, 이런 교통의 혁신을 통해서
테크노밸리를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테크노밸리가 이게 14만 평이 됐다고 요게 이제 확정이 거의 산단 물량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테크노밸리들은 1차가 성공하면 2차, 3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1차 테크노밸리가 성공하게 되면 지금도 면적을 더 확보하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연접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부지들이죠. 이렇게 테크노밸리가 더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차 테크노밸리의 확대는 성공은 2차, 3차 부수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여기 테크노밸리 하나 생겼다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한 90개, 100개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성공하면 2차, 3차로 이어지면서 판교도 그랬거든요. 약 1000개 이상으로 기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테크노밸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인 테크노밸리 기대 효과를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용인 테크노밸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준공을 한다고 하죠. 여긴 좀 오래 걸렸어요. 한 12년 정도 걸렸는데 약 84만 제곱평방미터고요. 입주 기업 수는 119개 기업. 입주 기업 수가 약간 비교할 수 있어서 용인 테크노밸리로 가져왔고 운정 테크노밸리도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민관 합동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쪽은 하나도시개발, 하나 쪽이 그룹에 참여해서 특수목적해서 SPC. 이제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부동산 개발을 하려면 이 SPC를 만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동개발로 진행하고 일자리는 6,700여 개, 연간 2조 원대의 경제적 부수 효과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경제적 부수 효과라고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연간 2조 원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체감을 못 하잖아요. 제가 이걸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굉장히 산술식이 어렵다. 저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이거는 전문 연구원들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입지 개수를 가지고 산출을 해냅니다. 그거를 간략히 보여드리면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크노밸리는 착공하는 순간부터 경제 효과가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부지 조성을 할 때부터 이미 지역의 경제에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기업 입주 단계, 운영 및 관리 단계, 국민 경제 파급 효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순차적으로 꾸준히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주게 되는데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단 부지 조성 여기서부터 이제 토목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 예전에 미국이 대공황이 왔을 때도 토목공사 건설 경기로 그거를 부양책을 쓰면서 극복했었잖아요. 간단히만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토목공사나 어떤 건설 사업을 일으키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아주 고전적인 방식이죠. 이런 것들이 테크노밸리에도 적용이 돼요. 그리고 기업이 입주하면 기업만 입주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지게 되고 운영하면서도 또 생산 경영활동이라든지 공공시설에서 또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민경제의 파급 효과도 이제 결국에 오게 되고 이 국민경제는 결국에는 지역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운정신도시가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말씀드리면 운정 테크노밸리는 이런 식으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거예요. 부지 조성을 할 때 부지 조성에 따른 토목공사 관리시설 투자, 운정지원 내 직간접적인 건설 투자 효과가 발생하고요. 단순히 건설업뿐만 아니라 이 토지를 이제 이주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 보상도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주관리 서비스업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쪽도 같이 발전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기업들이 이제 입주하게 되면 산업 지원, 상업, 공공시설까지 들어서고 각종 산업단지 내 설비도 확충되고요. 입주기업의 생산 투자는 지역 내 고용과 생산 등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운영 관리 단계에서는 입주기업들이 산업시설 내 생산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제는 기업들도 죽기 살기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든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품 생산량이라든지 증가, 건물 생산 설비까지 추가하게 되고 운정 테크노밸리는 사실 ICT 기반의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내 공급 물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국민경제 파급 단계에 오면 입주기업들이 매출과 고용창출이 관련 기업 연관 효과로 이어져요. 고용창출 부분은 대부분 운정신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지역 내 생산 및 고용 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가 성공하면 2차, 3차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2차, 3차가 따라오게 되면 그런 식으로 판교도 성공한 거예요. 물론 판교는 무려 수천 개의 기업들이 지금 3차까지 해서 들어가 있지만 운정신도시는 90에서 한 100개 정도 사이에 1차 테크노밸리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판교에 비할 바는 절대 못 됩니다. 하지만 운정신도시 주민들끼리는 소판교의 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한 번도 없었던 자족기능을 갖춘 지역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공하게 된다면 2차, 3차도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 해도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10년을 기다린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건 언제 올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차 부지 조성 단계 일단 국토부 승인이 나오고 착공만 해도 지역 경제에는 아주 긍정적이고 운정신도시에는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온다. 그러면 운정삼도시 3지구를 바로 이 아파트 부지를 주목하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A35블럭인데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전혀 없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운정 3지구에 속해요.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라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교화지구의 토지 이용 계획도고요. 교화지구에 실질적으로 편입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행정구역은 운정 3지구의 709예요. 여기 공구들이 운정 3지구는 개발을 다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마을 이름, 마을별 명칭 이름도 나왔죠. 여기는 운정 3지구의 709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A35블럭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쪽 아파트들도 굉장히 좋은 호재죠.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호재들 받고 있고, 여기 파크 푸르지오라든지 후분양 대우, 그리고 여기 분양이 예정돼 있는 뭐 중흥 S클래스라든지 이런 아파트 부지들도 운정 테크노밸리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지만, 오늘 소개드리고 싶은 아파트 부지는 여기는 너무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를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A35블럭이고 물론 운정 3지구 개발 계획에서 이게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총 910여 세대가 예정이 돼 있고 민영주택으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좋을까요? 일단 사람들이 가장 조금 비선호하는 것은 열병합 발전소가 이렇게 옆에 있다는 점, 요거 하나는 언급해 드리고 갈게요. 저도 예전에 열병합 발전소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해봤는데 사실 좋았어요. 그렇게 소음도 없었고 그렇게 위험이나 이런 것들도 못 느꼈고 오히려 난방비가 절약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뉴스 기사 검색해 보시면 열병합 발전소와 상관없이 집값은 많이 오르고 있다, 위례라든지 이런 뉴스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편견 없이 보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런 열병합 발전소 인근을 다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3지구에 이런 이주자 택지 부지라든지 그리고 옆에 녹지도 잘 돼 있잖아요. 양쪽으로 수요와 공급은 불변의 진리죠. 문발 산업단지와 그리고 운정 테크노밸리의 이런 양쪽의 기업 수요들이 가장 선호할 만한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 부지예요. 이거는 굉장히 플러스될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용하고 녹지, 그리고 GTX 차량 기지에 승하차 기능을 넣겠다고 지금 윤우덕 의원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인데, 다른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 봤더니 승하차 기능이 꼭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만약에 여기에 승하차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은 GTX 초역세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부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GTX 초역세에 직주 근접 교통이 모두 완성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이 아파트 부지를 보지 않는 상황에서 한번 A35블럭을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운정 3지구의 마지막 709이기 때문에 아주 늦가기 분양의 가능성이 보여요. 그 얘기는 가장 신축이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겠죠. 이쪽도 좀 신축이겠지만 이쪽은 약간 몇 년 지난 아파트가 돼버리는 그런, 이거 아주 미래의 얘기인데 테크노밸리를 보면서 이 아파트가 한번 떠올라서 여기를 한번 주목해보자. 지금 열병합 발전 인근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상쇄하고 남을 정도의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GTX 초역세보다 분명히 분양가도 훨씬 쌀 겁니다. 아파트는 미래 가치를 보고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성장 잠재력이 있다. 직주 근접, GTX 초역세, 교통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훈훈해지는 이런 사진이죠. 차량 기지 옆쪽으로 이렇게 승하차기를 넣는다고 해요. 이거는 그냥 얘기입니다.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내려서 운정 테크노밸리를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건데 보기만 해도 좋죠.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기계, 복합용지, 다 ICT나 R&D 관련 그런 기업들을 입주시킬 예정이고, 첨단 산업 도시까지 된다면 정말 그것이 성사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런 사진 자체를 보는 거를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우리가 기업이 어떻게 도시 내에 입주한다, 신도시 내에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도시지원 시설 용지도 언제나 유찰되었었고, 이런 거를 그냥 상상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10년간 희망 고문을 했던 것 중에, 운정 신도시 주민들은 항상 이런 거를 3기 신도시 토지 이용 계획도에서 보고요. 창릉이 이랬잖아요. 창릉이 이렇게 자족 기능을 넣어주고, 이렇게 공동주택 넣어주고, 그리고 판교도 이런 식으로 위쪽에 북쪽에 테크노밸리가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있고 판교역이 이런 아래쪽으로 있단 말이죠.
이런 거를 남의 얘기로만 들었는데, 자, 운정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고요. 요새 조정 대상 지역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고 언론들이 탐사 보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비아냥도 있습니다. 운전 파주는 심지어 이렇게 비규제로 남아도 집값이 오르지 않는 동네구나 라면서 되게 자괴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은데, 너무 그런 거에 다운되지 마시고 운정은 운정의 갈 길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크노밸리만 잘 돼도 나중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을 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